경제사학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제로 과학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번 시간 듣고 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실증경제학을 positive economics라 그러고 규범경제학을 normative economics라 그럽니다. positive 그러면 반대면 negative죠. 이 positive라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실증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normative라는 건 뭐 알죠. norm 그럼 규범이니까 normative하다는 건 규범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실증적이라는 말과 규범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가? 우선 규범적이라는 것은 알겠죠.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좋다 이런 뜻이 규범적이다 이런 의미죠. 실증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실증적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할 때 이런 걸 실증적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바람직한 거야, 어떤 주장이 들어가고 가치관이 들어간 걸 우리가 규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실증경제학을 독일어로 자인의 경제학이다. 요새는 독일어를 잘 안 쓰는데 과거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독일어를 많이 독일에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바로 있고 해서 자인의 경제학이다. 자인은 독일어로 비동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s what it is 비동사잖아요. 자인이 이제 is라는 뜻인데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요의 법칙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산다 이거죠. 안 사야 한다예요, 안 산다예요. 안 산다지. 물가 오르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비싸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실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규범경제학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경제 정책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우리가 규범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여긴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을 크게 종류로 나눌 때 두 가지로 실증 경제학과 규범 경제학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을 구분할 때 경제 이론과 경제사와 경제정책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미시거시 이렇게도 구별하지만 이건 이론 경제학을 구분할 때 보통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구별하는 거고 경제학 전체를 볼 때 이론 경제학과 경제정책과 경제사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론 경제학은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실증 경제학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의 법칙 이거는 그냥 실증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아까 규범 경제학의 대표적인 게 경제 정책이라고 그랬죠. 경제 정책들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규범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60년대, 70년대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을 취했습니다. 선성장 후 분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배는 나중에 하자. 왜? 당시 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는 자원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이를 크게 하는데 경제 성장을 하는데 일단 매진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일단 후세에 가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좀 골고루 잘 나눠먹고 하는 거 그때 가서 고민하고 일단은 경제 성장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당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희생을 한 거죠. 왜? 후손들을 위해서. 보다 경제가 발전한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아니 분배를 잘하면 성장은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자원이 한정될 때, 투자할 돈이 한정돼 있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어디다 좀 몰아줘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해야지. 그 농갈라서 다 소비하고 말면 무슨 돈으로 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축을 좀 강요하고 아껴 쓰라 그러고 그 돈들은 몰아서 몇몇 잘하는 기업들한테 몰아줘가지고 일단 성장부터 하자. 이런 가치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치관이 들어간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은 대부분 규범 경제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사,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이 경제사는 실증적 학문일까요? 규범적 학문일까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경제사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실증적인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은 되게 실증적이에요. 과학에 무슨 가치관이 안 들어가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흘러야 한다예요, 흐른다예요. 그냥 흐른다예요. 그럼 과학은 다 실증적입니다. 너 엄마 물아 너 높은 데로 가야지 왜 낮은 데로 흘러가 이런 얘기 안 통해요. 그래서 과학은 실증적이고 이데올로기는 이념은 이건 규범적이죠. 이건 규범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경제사에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경제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제 현상을 다루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증적이죠. 객관적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걸 왜곡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제일 기본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경제사는 상당히 실증적 요소가 많습니다. 가정을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역사를 또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다 보면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제사가 도대체 객관적인 실증적 학문이냐 주관적인 학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